로그 부등식. 자, 첫 번째 로그 부등식. 자, 방정식 했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하잖아. 그치? 첫 번째, 로그의 진수 부분. 그죠? 진수 부분 또는 밑에 뭐가 있어?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 이런 애들을 로그 부등식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로그 3의 x는 로그 3의 2-x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그죠? 요런 부등식 요걸 얘기하는 거.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 로그 x-2의 x제곱은 2보다 작다. 요런 식. 지금 여기 보면은 얘는 진수 부분에 이렇게 미지수가 있거나 요런 밑 부분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를 로그 부등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2번. 자,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 기억날 거예요. 선생님이랑 전에 이제 다 함수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함수에 대한 활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x축, y축 있고요. 그래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죠? y는 로그 a의 x일 때. 맞죠? 그래서 x1이 x2보다 이렇게 작을 때 얘네들은 fx1이 fx2보다 어때? 아이고. fx2보다 작은데 위치하죠? 그죠? 그 얘기하는 거면서, x1이 x2보다 작다면, 로그 a의 x1은 로그 a의 x2보다 작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두 번째는 2번.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프가 이제 요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내려오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죠. 요렇게 내려오는 형태의 그래프가 돼요. 그죠? y는 로그 a의 x일 때 x1이 x2보다 작은데 함수값은 반대라고 얘기했었어. 그죠? 그래서 fx1이 fx2보다는 큰 위치에 있게 되는구나. 이걸 이용해서 부등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x1이 x2보다 작지만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로그 a의 x1이 로그 a의 x2보다는 크다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부등식 문제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자, 2번. 로그 부등식의 풀이. 그 방정식처럼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형마다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는 밑을 같게 만들면 돼요. 얘는 같게 만들어가지고 풀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얘 파란 걸 써야겠다. 얘 1번. 로그 9에 6x 플러스 13. 6x 플러스 13은 로그 3에 x 플러스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미세 조건이 3이니까 큰 쪽이 큰 거예요. 그죠? 진수도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단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봤더니 같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같게 할 수 있냐면 얘를 제곱해서 제곱하면 돼. 단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지. 진수 조건을 고려해서 우리가 x값이 나왔을 때 범위가 나왔을 때
이 진수 범위에도 해당되는지 확인을 꼭 해야 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6x 플러스 13은 x 플러스 3의 제곱보다는 크다. 부등호 방향이 동일하죠? 얘가 만약에 3분의 1이나 9분의 1이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죠. 이해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x 플러스 13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위가 날라가고 x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구나. 그럼 x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데 진수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돼. 그러면 진수 조건이 요 조건하고 요 조건이란 말이야. 그럼 x는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6분의 13보다는 커야 돼. x는 얘는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돼. 여기에 다 들어가지. 다 들어가지 조건이.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되는 거지. 이해됐죠? 이렇게 진수 조건을 반드시 고려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선생님 위에서 설명해서 중복되긴 하지만 적어볼게요. 자, a가 1보다 클 때,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로그 a의 fx가 로그 a의 gx보다 크다면 fx가 gx보다 크면서 0보다도 커야죠. 진수니까. 요 조건이고요. 로그 a의 fx가 로그 a의 gx보다 크다면, 그죠? 반대가 된다 했어요, 선생님이. 그럼 어떻게 돼요? fx보다는 gx가 커질 거고요. 0보다 커져야겠죠. 진수니까. 요 조건에 부합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요런 문제. 이게 기본형이죠, 기본형. 이해되죠? 자, 그렇고요. 두 번째 2번. 2번은 로그 a의 x꼴이 반복될 때. 자, 반복될 때 얘는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t 치환하기로 했었죠? 네, 맞아요. t 치환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얘 2번. 로그 5의 x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5의 x의 제곱 3보다 작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t 치환하기로 했죠? 그래서 얘는 t의 제곱이 되고 얘는 여기 앞으로 쏙 나오니까 마이너스 2t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3, 1 얘가 마이너스 돼야 되니까 t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3보다는 작은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 t는 로그 5의 x고요. 그 다음에 x는 0보다 반드시 커야 돼요. 진수 조건이어가지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로그 5에 요렇게 된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로그 5에 요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x는 5분의 1보다는 크고요. 5의 세제곱보다는 작아야죠. 그죠? 125보다는 작아야죠. 요런 범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x가 0보다 큰데 그 범위에 부합하죠? 진수 조건에? 그래서 요거의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안 어렵죠? 부등식? 3번. 세 번째는 뭐 할 거냐면요.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 자,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 뭐냐면 예를 들면요. 얘 3번. 이런 거예요. x에 로그 3의 x 9x 제곱. 이렇게 지수에 로그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풀었었죠? 계속? 요거 어떻게 풀었죠? 로그를 취해서 풀었었죠? 로그를 취한다.
로그를 잡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 로그를 취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선생님이 로그 3 취해주기로 했고 양쪽에 다 취해줘야 돼. 그죠? 그러면 얘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로그 3의 x의 제곱 그리고 2 더하기 로그 3의 x t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아서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요. 단 x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죠. 그죠? 진수 조건에 부합해야 되니까. 그럼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2보다 작아요. 그죠? 그래서 로그 3의 x는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보다 크고 9보다 작은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조건에 부합해요. x가 0보다 크니까요. 이해되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요거 이제 정리는 하지 않지만 얘를 하나 더하면 어떤 형태의 문제가 있냐면요. 로그 2의 로그 3의 x는 1보다 작다. 이런 형태예요. 얘는 뭐냐면요. 진수 부분에 뭐가 있어요? 로그가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주면 되죠. 얘가 로그 2에 요렇게 돼 있으면요. 똑같이 얘를 로그 2에 2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범위가 얘가 지금 2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로그 3의 x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x가 어떻게 돼요? 9보다 작다. 단 얘가 진수 조건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진수 조건.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얘 이렇게 0보다 커야 돼요.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됐죠? 요런 형태의 문제도 있는데 요거 그냥 자연스럽게 로그로 만들어서 풀면 됩니다. 요런 거는. 이해됐죠?